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올바르게 칭찬하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 과정에 대한 칭찬이 중요하다. 다들 아실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아이가 학교 시험 성적을 100점 맞아왔습니다. 100점 잘했어. 보다는 평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 스스로 계획을 지키는 모습,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 등등 이런 모습을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수행평가, 상시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리코더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오카리나를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거가 있을 때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과정을 칭찬하는 거죠. 아이가 그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결과로 나 이거 보여줄게요 하고 했을 때 이거 잘했어도 물론 당연히 칭찬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는 모습을 칭찬하면 아이가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왜냐면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다시 도전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양된다고 해요. 즉 무슨 이야기냐? 결과,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서 잘했어. 그럼 90점 맞았어? 100점보단 못했잖아요. 그쵸? 그럼 100점보단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아이가 그런 학습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너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100점 맞으면 그때 사고 싶었던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 없이 아이를 학습 동기 유발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 달성을 못했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이가 달성을 못해도 사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사주실 거예요. 사주시는데 일단 그때 느끼는 그 좌절감과 그런 약간 좀 학습 동기 저하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냥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동기를 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시평가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지? 그러면 이번 주부터 매일 1시간씩 시험 보는 공부를 1시간씩 꾸준히 하면 원하는 걸 사줄게. 혹은 아이가 그동안 계속 사달라고 졸랐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매일 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렇게 해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열심히 하면 그때 얻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 약간 그런 과정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절충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면 또 결과를 가지고 보상을 받으면 결과에 대한 칭찬은 무조건 비교가 들어가요. 무슨 이야기냐? 결과를 100점 맞았으면 100점을 맞지 않은 아이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 특히 명확한 성적을 받았을 때는 우리 아이보다 잘한 아이, 우리 아이보다 못한 아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또 그때 부모님들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90점 맞았어. 그러면 90점? 100점 맞으면 몇 명인데? 이런 것도 만약 물어보고 하시면 아이가 또 학습 그런 동기 같은 게 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좀 칭찬해 주시고 특히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별로 이게 성적을 이제 연수 문제 같은 걸 풀 때 맞고 틀리고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통지표상에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함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함 그래도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칭찬,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칭찬법, 대화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4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관심 갖기입니다. 아이가 관심 주제가 있어요. 그럼 관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쁜데 계속 이야기를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저로 가 있어봐 라고 나오실 거예요. 분명히.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조금만 기다려볼래? 이거 하고 대답해줄게. 혹은 이거 하고 같이 찾아보자라고 좀 의식적으로라도 말을 걸려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청인데 경청은 듣는 거예요. 근데 경청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했고 아빠 나 이거 했고 했을 때
경청을 그래 그랬구나 그래 이게 경청이 아니고요. 경청은 적극적인 피드백이 포함된 게 경청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뭐 했는데 그때 정말 신기했어 라고 했을 때 응 그래 그랬구나 이건 경청이 아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친구랑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질문, 즉 그 아이가 한 얘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경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할 때는 들은 내용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 내려놓기인데 이제 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훈계,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고 싶죠, 당연히. 왜냐면 부모님들이 훨씬 오래 사셨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훈계를 해주시길 바라시는데 이게 아이가 대화가 끝난 다음에 훈계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보통 아이가 말하는 도중에 일명 말자르기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해보시면 말자르기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과 대화를 약간 피하시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도 물론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진 않겠지만 부모님께서 계속 아이가 말하는 중간에 끊고 부모님 하실 말씀 계속 하시면 이게 점점 말하려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말을 끊고 싶거나 혹은 너무 잘못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엄마 아빠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아니면 한 번 다시 알아볼까? 정도로 좀 접근해 보시면 그래도 아이의 말 의욕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때로는 단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요즘에 한 명, 두 명밖에 안 키워서 이렇게 좀 아이의 그런 성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너무 아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나아가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당연히 좋은 교육적 방향인데 이제 아이가 사회성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사회성을 기를 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나 혹은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투라든가 내용을 사용할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가 집에서 쓰는 말버릇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갈등 혹은 그런 여러 어른들과의 그런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잘못된 좀 언어 습관이라든가 좀 잘못된 행동 좀 심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귀여운 행동까지는 괜찮지만 좀 지나치게 눈에 띄는 그런 걸 있을 때는 꼭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우리 아이가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